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지 담화 4월 7일 인사드립니다. 이제 4.10 총선 오늘 저녁 지나면은 내일 모레 월요일 화요일 딱 이틀 남습니다. 화요일 자정월기에서 선거운동은 끝나고 4월 10일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사전투표율이 한 30% 남짓됐으니까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궁금한 점, 지금 깜깜이 기간이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에 이 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계속 조사는 하는데 발표는 하지 않고 있죠. 거기 보면은 여전히 지금 혼전입니다. 상당한 혼전을 겪고 있는데, 자, 남은 이틀 동안,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한 세 가지 정도 막판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승리라는 거는 일단 한 140석 플러스 알파 하면은 일당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를 종합을 할 때 150석 넘으면 뭐 가반이 되니까는 확실한 것이고, 자, 그래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야당의 자책골,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그 흠결이 드러나고 있죠. 뭐 김준혁, 양문석 이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잘 적절히 유효하게 국민에게 알려서 공격을 하느냐, 그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투표 동료인데, 제가 어게인 2012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 윤석열 정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틀 남았지만은 의료 대란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는 해결이 가능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선거가 끝나도 곧바로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능력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일단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고, 또 박단 정건희 비대위원장과 140분간 면담을 했죠. 면담을 해서 가닥은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계 안에서 박단이 또 일종의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도 되고 있습니다. 강경파가 대통령을 왜 만나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해서 의료계가 좀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은 오히려 정부가 획기적인 카드를 던지면 극적으로 이 문제를 수습을 하거나 수습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월요일, 화요일 이틀 사이에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료계가 지금 하나로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이 상황이 오히려 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연합뉴스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내놨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2,000명 이것을 놓고 한덕수 총리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 자, 이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정부는 유연한 입장이다. 자,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은 한덕수 총리 혼자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도출하기 어려우면, 이 의료계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의료계 자체 내에서 그게 하기가 어렵다면은 사회적 협의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면 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가령 이런 것을 만들어서 빨리 구성을 해서 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정원 문제까지. 자, 이것을 만약에 내일 모레 구체적인 안을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2,000명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정원을 하는 문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도라도 발표를 해주면, 원래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70 내지 80%가 찬성하는 이슈였는데, 이게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피로감이 생겨서
이게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은 이거는 상당히 특히 이 중도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단계적 정원안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밝히면서 이것을 의료계획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의료계의 입장도 좀 반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것이 남은 이틀의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도층에서 뭐 불통 이미지 또는 뭐 고집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황을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당의 자책골 지금 상당히 이것을 민낯이 다 일일이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하는 그런 그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 사람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김준혁, 양문석 파문입니다. 자, 이재명은 이 두 사람이, 김준혁은 오늘 또 계속 과거에 했던 그 막말들, 망언들, 역사 왜곡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끝까지 안고 가려고 하고 있죠. 본인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을 해서 또 어차피 사전투표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표심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안고 가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좌파의 민낯, 도덕성, 저질 도덕성, 또 어떤 탐욕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적절히 공격 포인트로 계속 활용을 하고 새로운 것을 또 덜쳐내고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야 됩니다. 남은 이틀 동안. 그리고 또 뭐 조국 당에 대해서도 그 순번 1번 비례대표 1번 박은정과 관련한 이야기들, 남편 이종건의 이 부패 검사, 이것은 결국은 조국 당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검찰 개혁을 주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허구성을 충분히 설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 그리고 조국 당의 최대의 악재가 지금 딱 앞에 놓였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틀 동안 이 부분에 화력을 집중을 해서 좌파의 민낯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되죠. 자, 이런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어게인 2012년을 떠올려야 됩니다. 투표 동료인데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깜깜이 기간, 지금처럼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에 그 기간까지만 해도 초반에는 이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을 제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12월 6일, 그러니까 선거 D-한 2주, 뭐 이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후보가 한 47, 문재인 후보가 43, 그것도 어떤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50%를 넘어서고 지지율, 가반을 넘어서고 이런 조사가 쭉 나왔는데 갑자기 선거 바로 직전에, 지금처럼 하루 이틀 직전에 문재인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있다. 이 소문이 파다하게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깜깜이 여론조사 내용이 문재인이 맹추격에서 지금 역전당하기 직전이다. 정가 주변에서 지지율 역전설이 파다했죠. 문재인이 앞서고 있다. 자, 그때 보수 우파 진영에서 완전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 2030이 이 문재인 쪽으로 다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투표율이 2030을 중심으로 상당히 올라가면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또 좌파 세상이 된다. 이런 인식이 우파 진영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죠. 지금 그 2030이 문재인에게 돌았었던 2030이 지금의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40대 안팎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50대, 60대 이상 여기서 박근혜 후보가 위험하다. 뭐 이런 인식이 상당히 퍼졌고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이죠. 보수 정당의 텃밭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초비상이 걸렸는데 실제로 당일, 투표 당일 12월 19일이죠.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투표 당일 출구조사를 매 시간마다 하는데 오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속속 그 여의도 정가에 막 퍼졌습니다. 그때 저도 출구조사 결과를 시간 단위로 계속 받고 있었는데 오전 출구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한 1.5% 정도 지고 있다. 출구조사에서. 그 상황이 막 전파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오후에 이 우파 단체들이 총걸기에서 오후에 일제히 투표장으로 가자는 운동이 아주 세게 벌었습니다. 투표 권유 메시지가 막 돌아다녔죠. 저도 뭐 몇 개나 받았습니다. 그 우파단체. 거기다가 더해서 극기야 그 영남에서 그때 당시 박정희 향수가 남아있는 장년청, 노년청이 이 본인이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에 사는, 수도권에 사는 그 자녀들에게 다 전화를 걸어서 투표하러 가라. 투표하지 않으면은 이거 그 나라가 엉망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그 자녀들에게도 막 보냈죠. 자, 그래서 그 결과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2012년 대선 투표율이 75.8%였습니다. 그 전에, 그 이후에는 투표율이 더 올라간 적이 있지만은 2012년 대선 75.8% 바로 직전 대선, 2007년 대선은 63.0%입니다. 그러니까 12%포인트는 투표율이 더 올라갔죠. 그리고 2002년 총 대선도 70.8%인데 그것보다도 5%나 더 올라갔습니다.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진보 좌파 진영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때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투표율이 높으면은 보수 우파에 불리하다는 그런 그 인식을 깨고 압승을 거뒀죠. 박근혜 후보가. 그때 51.55%를 득표를 했습니다. 48.02% 문재인에게 대역전성을 거뒀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투표 동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가서 찍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계속 퍼뜨려서 특히 노태우, 장해찬 그 공천 취소 그리고 황상무, 이종섭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데 그 화가 난 우파, 제가 앵그리 보수, 앵그리 우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화난 우파 보수들이 투표장에 가고 주변에 투표 동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 확산이 되면은 이게 2012가 다시 재현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려면은 투표장에 가고 동료를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줘야 되는데 그 명분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그리고 조국 또 김준혁, 양문석 그로 상징되는 좌파의 민낯을 알리고 이런 세력들이 정말 그러니까는 의회 권력을 장악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조국은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대도덕으로 만들겠다. 죽은 정부로 만들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손해는 전부 국민에게 가는 거죠. 본인의 복수심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이재명도 탄핵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바로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파를 해서 명분을 줘야지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갈 뿐더러 주변에 투표를 독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의료 대란을 해결하는 그 정책 역량을 좀 보여줘야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틀 남았지만은 현재 이 우세 지역 전체 지역구 중심으로 우세 지역이 254개 전국구 중에서 한 90개 정도 있다. 90곳. 그리고 경합 지역이 55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한 절반 이상 30곳 플러스 알파를 이기고 비례대표에서 한 20석 가지고 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0석 플러스 알파 그러면 일당은 가능하다. 그리고 좀 더 이 바람이 더 불면은 이 가반 150석도 넘볼 수 없는 벽이 아니다. 자, 그런 상황이 선거 D-3일 실제로 오늘 저녁 지나면은 이틀 남는 선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 장에 가는 것이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투표하러 가자는 권유를 또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지들까지 하는 그 마지막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